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해드리는 반등 가능성입니다. 뭐 주가라는 게 오를 때도 그렇고 조정을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한 번씩 꺾습니다. 그 상승장의 상승 추세에서도 조정을 받지만 하락 추세에서도 조정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매크로 포인트, 매크로 거시경제가 다소 안정이 돼야죠. 뭐 다 난리가 나고 뭐 뒤집어지는데 무슨 종목이 필요할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매크로 시장은 앞서 포인트가 일단 뭔가 좀 멈춰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계산식이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전제로 그나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외환 시장, FX가 시장을 붙들고 있다.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좀 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끔 왜 그런지는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FX가 시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상당수의 종목들이 다소 과매도 상태, 기술적 지표가 그렇습니다. 과매도의 침체권에서는 반등의 어떤 포인트가 잡혀요, 분명히. 자, 추세는 하락이지만 기술적 반등권에 있는데 그럼 어떤 기업을 볼 거냐? 유한양행이 재료는 지난주에 조금 뭐 시장에서 거칠게 작용을 했는데 뭐 크게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당장에.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죠. 경쟁사를 거의 척살시킬 수 있을 만한 블록버스터가 나왔냐? 아직은 그 데이터를 조금 더 공개해 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일단 던지자 그래가지고 주가가 확 밀렸는데 너무 과하게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항암 신약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았던 레이저티님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를 아직 다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데이터를 좀 기대해보고 이 내용은 뭐 오히려 저보다는 이 김명민 매니저가 더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주가가 지금 급락했다가 오스코텍이 조금 빠르게 반등하는 것 같은데 유한양행도 금요일 날은 조금 반등의 기미를 보였죠. 추가 반등 가능성을 좀 엿보도록 하죠. 자, 뭐 내용은 김명민 매니저한테 넘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의 이제 기대치 이게 좀 주가하고는 또 좀 중요한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뭐 항암 신약,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었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뭐 또 그것 때문에 유한양행 주가 올라간 게 뭐 300% 400%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이번 임상 초록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 그대로 다시 원래 가격 6만 원으로 지금 수렴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에 이제 유한양행 이제 주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급락한 것과 임상의 이제 과학적인 결과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임상 3상은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성공을 한 거예요. 다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의 이제 기대치, 특히 이제 뭐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간값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제 지표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요 지표만 놓고 이제 기대치가 최소 한 25개월 이상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발표가 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그냥 뭐 특히나 매도한 수급 주체를 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하고 투신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이 연기금과 투신이 과연 이 임상의 과학적인 결과가 좋다 나쁘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해서 이게 매도를 한 거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쪽에서 이런 메이저 수급에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한 주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론 뉴스라고 하잖아요. 임상의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 결과 나왔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 요런 이제 수급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은 성공했으나 주가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좀 구체적인 얘기에 조금 더 제가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들 좀 짚어드리면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레이저티닙하고 아미반타바 병용 임상 이제 마리포사 1 요거하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타그리소하고 화학적 항암제를 이제 병용해서 이제 실험한 거, 네. 플라우라 2 요거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게 이제 어쨌든 무진행 생존 기간이 조금 더 길었기 때문에 뭐 이러면 출시한다라고 한들 누가 이제 이거 뭐 매출이 많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건데, 그게 절대 아닌 게 어찌 보면 화학적 항암제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일선이 이제 치료 현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 화학적 항암제를 안 쓰기 위해서 열심히 유전자 분석해서 표적 항암제 개발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제까지 이제 좀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처방 현장에서 화학적 항암제를 많이 쓰겠는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뭐 타그리소하고 이 화학적 항암제가 좀 더 길게 나온 게 어찌 보면은 화학적 항암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독한 네. 약을 썼기 때문에 무진행 생존 기간이 임상을 통해서 더 길게 확보가 좀 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임상의 성과 자체는 레이저티니까 아미반타본 면역 치료제를 같이 이제 쓴 이게 훨씬 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의학적인 이제 유의미성을 충분히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저녁에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ESMO를 통해 가지고 구두로 이 임상에 대한 이제 그 중요한 결과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네. 좀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 나오는 내용을 이제 조금 들어보면 이제 시장이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을 좀 풀리면서 주가도 이제 충분히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앵커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짧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목표로 너무 이제 이게 과도하게 좀 주가가 뒤로 밀려버리는 바람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또 걱정을 하실 텐데 어쨌든 네.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용어들이 어렵죠. 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렉라자. 렉라자는 이제 판매명이고 네. 원료명은 레이저티닙 그렇죠.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제품명은 또 리브리반트하고 성분명은 아미반타마. 아미반타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명하고 제품명하고 네. 헷갈리니까. 우리 감기약도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요게 그렇죠. 이제 원료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타이레놀하고 맞아요. 온갖 감기약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뭐 판콜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감기약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 그게 이제 제품명, 판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품의 이제 원료명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일한 밀가루로 짜장면을 만드느냐, 뭐 칼국수를 만드느냐.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대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제품이어도 맛이 또 다 다르고. 그렇죠. 네, 복용하는 방법, 약이라는 건 이제 제형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효능도 이제 어떻게 또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명과 이제 뭐 원료명을 좀 구분해서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렉라자, 뭐 리브리반트, 뭐 타그리소, 뭐 이런 제품명 뒤에 또 있는 성분명들이 있고. 네. 하여튼 그렇게만 구별을 잘 하시면 되고 유한양행은 일단 재료는 아직은 살아있는 것 네. 같은데 수급은 확 엉켰어요. 네네. 주가 고꾸라질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네. 배신했죠. 네. 120만 주를 막 엎어버렸는데 누군가 밑에서 샀겠죠. 네. 근데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는 일부는 빠져나오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들어 올린다. 네. 이게 저의 결론인데. 네. 네네. 그 보니까 이제 이번에 그 유한양에 그 결국 이제 그 뭐 결과 나오고 나서 이제 빠지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좀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뭐 여기에 지금 참여했던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그 레이저 임상 결과를 통해서 레이저 티닙의 어떤 가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했을 수 있었다. 뭐 이후에 뭐 다른 또 병역요법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 레이저 티닙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확인됐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수급이 좀 엉켜서 이게 이제 어떻게 풀려가느냐 이건데 어쨌든 이게 그 타그리스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타그리스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업화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서는 나가는데 물론 이제 신약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타그리소랑 이제 비교되는데 이번에 아마 이제 타그리소가 레이저 티닙이 이번에 이제 병영 이 결과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 화학적 요소 이거는 독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뭐 머리도 빠지고 구토 뭐 하여튼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뭐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은 숫자로는 조금 많이 개선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상업화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후에 이제 상업화돼서 얼마나 많이 파느냐 이거는 이제 얀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얀센이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글로벌에서 잘 판매를 시킨다면
그때는 진짜 블록버스터급의 1호가 우리 이번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근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신약 이후에 어떤 판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한양행의 그 앞으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너무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 매니저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의학적인 이제 결과물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미 이제 1차 치료제 비소세포성이 이제 사실 이제 소세포성 폐암이 있고 비소세포성 폐암이 있는데 폐암의 거의 70% 이상이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이에요. 이제 유전적인 변이로 인해서 이제 발현이 되는 이제 이 폐암인데 그 1차 치료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타그리소가 통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렉나자와 관련된 이제 임상의 결과들이 어쨌든 타그리소보다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타그리소에 맞먹을 정도의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건 입증이 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업화 충분히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 그건 이제 결국 마케팅의 역량이죠. 타그리소를 이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누가 마케팅을 잘하느냐 거기에 저는 이제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난 게 이제 마리포사 1만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포사 2도 진행을 했어요. 마리포사 2는 뭐냐면 이 타그리소 지금 쓰고 있는 1차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 그러니까 이 타그리소를 처방을 했는데도 폐암이 이제 치료 효과가 별로 없고 약에 이제 내성이 생겨버려가지고 다른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레이저티닙, 렉나자하고 아미반타본 병용 투여를 이제 한 걸 결과를 보니까 현저하게 이제 치료 효과가 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 신약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화는 저는 이제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유한양행의 이제 가치는 그런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좀 될 거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난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좀 과도했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유한양행이 뭐 이거 하나로 회사가 뭐 휘청거리는 맞습니다.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우리 제약사들이 뭐 일반 의약품 또 잘 팔리는 거. 유한양행 그러면 뭐죠? 안티프라민? 저희 어렸을 때는 5만 대 그 안티프라민을 다 발랐죠. 제 친구 중에 보면은 머리 탈모 난다고 거기다 바르더라고요. 왜 바르니 그랬더니 일단 시원하대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죠. 번외로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단일 일반 의약품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스활명수래요. 네, 1년에 9억 병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배 아프면 무조건 그거 먹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요점은 그래요. 뭐 하나의 주제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 주가가 저 정도로 거칠 필요까지는 없다. 과하다. 그리고 또 재료는 아직 살아있어서 반등할 가능성을 좀 엿본다. 이게 포인트고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을 일발장전으로 했고요. 자, 두 분의 또 일발장전을 첨가해봐야 되겠죠. 자, 김영민 매니저 일발장전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게 뭐 아무튼 지금 시장이 참 어려워요.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참 이제 주말에 쉬는데도 이 주식 불편하죠. 걱정 때문에 참 불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 뭐 자포자기로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시장이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상 여기 앉아 계신 뭐 다른 우리 앵커님 이영훈 매니저님도 그렇고 거의 뭐 20년, 30년 가까이 주식시장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하면 결국 이제 그때가 좀 저점일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뭐 지금도 저는 비슷한 시점이라고 이제 보고 너무 지난주에 좀 지나친 주가 하락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업 가치가 또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선별을 해서 잘 좀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에서만 조금 이길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가치주의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장주도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이제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이제 재생바이오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때 정말 역대급의 뭐 실적을 지금 시연을 했는데 1분기에만 매출이 554억, 영업이익이 207억, 2분기에는 무려 668억, 영업이익 236억,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좀 했고 3분기, 4분기 때도 이제 이런 호실적이 좀 이어질 걸로 이제 보는데 파마리서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지만 리쥬란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아실 리쥬란, 거예요. 뭐 콘쥬란. 네, 맞습니다. 상반기 때 이제 리쥬란이 특히 이제 수혜 배우가 TV 광고를 하게 되면서 많이 이제 좀 알려졌고 특히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스킨 부스터류의 그냥 대명사가
리쥬란 이렇게 이제 돼버린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콘쥬란, 리쥬란 이런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제품 그리고 이제 콘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 이제 치료 보조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을 견인을 했다. 특히 이제 리쥬란이 HB 플러스 신제품이 이제 올해 출시가 되면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이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 콘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병원이 이제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관절염 치료 이게 사실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의외로. 그래서 이 관절염은 거의 이제 뭐 거의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좀 걱정을 하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장 자체도 상당히 좀 크고 시장 자체도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이제 트렌드까지 이제 조금 같이 영향을 좀 미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매출액이 이제 가장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제 보험 급여화가 이제 좀 된 상태고 SK 케미칼하고 이제 협력을 좀 하면서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강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미용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K 뭐 팝 K 뷰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열풍이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리쥬란이 매출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상반기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그런 트렌드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주가 이제 상승 동력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면 900억, 뭐 946억 정도 이제 예상하는데 보수적으로 900억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1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관련된 동종의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너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뭐 파마리서치가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온 거라면은 10만 원 초중반 요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지난 금요일 종가 10만 6천 원 정도를 이제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 보시고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파마 리서치. 이용 매니저 혹시 네네. 파마 리서치? 네네. 파마리서치가 지금 이제 올해 미용 의료 기기가 시장에서 핫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시승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시장이 좀 꺾이면서 좀 약간 이제 조정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가장 이제 한 종목을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주가 성장성이라던가 이제 어떤 주가의 밸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때문에 이제 다소 약간 이제 조정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돌아선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가장 이제 첫째 1순위로 봐야 될 종목이 이제 파마 리서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도 성장성이 높았지만 내년 후년 여전히 좀 높은 성장성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시장에 워낙 이제 지금 많이 얼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노려보고 있다가 공략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죠. 네. 항상 뭐 깨어 있으라라고 뭐 성경 말씀에도 나오듯이.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네. 오늘 한 발은 뭘로 깨볼까요? 저요? 저는 그냥 파트론. 파트론. 네. 최근에 이제 그 실적 시즌이고 이제 내년에 뭐 좀 좋은 종목이 없나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네. 이게 주로 그동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종목.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하다가 이제 자동차 전장으로 넘어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관련 쪽에서는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부진하니까 그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도 거의 뭐 바닥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기업들이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소개했던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파이낸텍이라든가 뭐 이런 한국 단자 뭐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런 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년에는 좀 주가 흐름이 그리고 또 지금 실적 시즌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파트론을 준비해봤고요. 파트론은 이 회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네. 센서하고 그 자동차 전장 이게 이제 새로운
성장축이다.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이제 센서 모듈, 안테나 요거를 이제 주력을 하고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매출 비중이 좀 컸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도 당연히 실적도 안 좋았고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좀 하락세를 보였죠. 지금 현재 매출 구성을 보면 스마트폰 쪽의 비중이 한 74.9%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쪽이 지금 11%.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막 자동차 전장 쪽에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좀 11% 아주 또 작다. 그럼 이 매출 비중이 50%까지 갔을 때 이 회사의 성장성도 좀 나오겠죠. 이런 측면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이 스마트폰의 그 한계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 아까 앞에서 얘기한 센서라던가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그다음에 전자담배까지 이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에 지금 계속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가장 돋보이게 이제 그 실적이 나오는 건 이제 센서하고 자동차 전장인데 센서 같은 경우는 21년에 이제 매출액이 1970억, 작년에 2,350억, 올해 2,650억.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이 한 25%인데 지문 인식 쪽은 조금 부진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에어로볼하고 온도 센서 쪽 이쪽에서 좀 상당히 약진하면서 이쪽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돋보이고 나오고 있고요. 전장 쪽도 지금 보시면 이 회사 자동차 이제 차량용 카메라하고 LED인데 지금 2021년은 500억밖에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그다음에 2025년 되면 4,000억. 그래서 매출 비중이 올해 16%에서 2025년 되면 31%까지 이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전장용으로 탈피하면서 실적도 턴 어라운드 된다고 할까요? 근데 이 전장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까지 이쪽이 또 지금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제 계속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면 이 회사는 이제 새롭게 실적의 변신이 나올 것 같다. 일단 2분기까지는 올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 실적만 보면 일단 그 영업이익이 한 266억.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실적이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턴 어라운드의 시작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가도 당연히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는 8,450원. 일단 목표가는 그냥 10,0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용근 매니저의 파트론을 들어봤는데 네. 김현 매니저 네. 파트론 의견? 파트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동시호가가 지금 코스닥에 마이너스 4% 잡히는데 저거는 뭐 요거는 이제 이제 반대매매. 시간이 지나면은 네네. 좀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놀라지 주말에 마시고. 또 나왔잖아요. 뭐 금요일 날 나온 뉴스지만 이제 영풍재지 이슈가 네, 주가 조작 좀. 참 유탄이 다른 데로 튀게 되죠. 영풍 뭐 얘기는 길어지니까 그렇고. 네. 자. 네, 그래서 파트론 말씀을 좀 드리면 파트론이 우리나라 이제 어찌 보면 이 스마트폰의 역사와 같이 이제 움직인 종목이고 스마트폰 부품주의 대명사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카메라 쪽은 그렇죠. 갤럭시 3였나 4였나 그때부터 갤럭시 시리즈가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파트론이 정말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좀 바닥에서 파트론도 주가가 거의 한 7배, 8배 이상 그때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그게 2013년이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10년 동안에 이제 내리막을 좀 걷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오늘 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드는 이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이 다 전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스마트폰 쪽이 워낙 지금 이제 또 과잉 상태이기도 하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고마진의 이제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으로 이제 전환을 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MC넥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론 같은 이런 기업들도 전장용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또 안테나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좀 전장화에 필요한 이제 부품들 쪽으로 다 좀 매출 구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과가 어쨌든 전장 쪽 매출이 지금 10% 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제 전체 매출을 차지한 부분은 좀 미미하지만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같고 또 주가가 제가 뭐 차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또 이런 종목들 실적 시즌 맞아가지고 또 저점 매수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부담 없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어려운 최근의 시장에서도 MC넥스와 파츠론 사실 뭐 원탑, 투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네. 겹치락뒤치락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MC넥스를 원탑으로 보지만 네. 주가 그래도 두 기업 모두 조금 어려운 시장에 네. 예, 반등을 좀 했네요. 네. 그러니까 악재라는 게 이제 막 등장을 하고 뭐 스마트폰 안 팔리고 카메라 모듈 되겠어? 뭐 전장은 더디고 뭐 이렇게 막 나올 때 그때가 대부분 주가 바닥이더라. 네. 자, 이렇게 역공으로 역설적으로 한번 네.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아침에 한 발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